強くなるんだよユウスケ。みんなを守るためにな。お前たちに人間界の存亡を託した。 5년간의 준비 끝에 공개되는 레전드 실사화 유유백서의 공식 예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야 이거 맞아? 오늘은 유유백서의 공식 예편 분석, 유유백서는 과연 험난한 실사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바로 들어갈게요. これが純粋な強さだ。 이 작품이 연재된 건 90년부터 94년, 애니메이션은 2005년 첫 방영, 더빙도 2009년에 처음 이뤄졌으니 이 작품이 친숙한 건 나 같은 아재들. 따라서 이걸 본 지 너무 오래된 올드팬, 그리고 뉴비 팬들을 위해 예고편을 보기 전 유유백서의 스토리를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불량 청소년 유스케. 어느 날 유스케는 한 꼬마아이를 살리려다 이렇게 차에 치여 사망해버리고, 하늘이 정해준 수명보다 일찍 죽어버린 유스케는 영혼 안내자 보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영계로 불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염라대왕의 아들 뽀짝한 코엔마를 만나고 죽은 유스케에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 영계 짐승의 알을 부화시키는 거. 하지만 코엔마는 유스케가 영역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알이 부화하기 전 유스케를 살려주며 영계 탐정으로 유명해 그를 또 다른 임무에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영계 탐정 유스케의 첫 번째 임무, 바로 영계의 악명 높은 도적들 키에이, 쿠라마, 고우키에게서 영계의 보물을 되찾는 거. 이들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흑마의 검, 보름달의 능력을 보여주는 암흑경, 사람의 영혼을 흡수하는 아기 구슬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스케를 보냅니다. 이후 인간계의 유명한 영역자 겐카이 사범이 자신의 후계자를 뽑는 심사를 열고 여기엔 학교 친구인 쿠와바라도 참가. 결과적으로 유스케가 겐카이의 기술 영광 파동권을 전수받게 되었고 이 셋과 팀을 이뤄 함께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얼음욕의 빅녀를 구해오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 이 빅녀는 바로 히에이의 쌍둥이 여동생 유키나. 이 유키나가 눈물 한 방울을 흘렸을 때 이게 빅루석이라는 보물이 되었고, 빅루석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거래되고 있었던 거 때문에 유키나는 이 곤졸한 자에 붙잡혀 있었고 유키나의 눈물을 강제로 흘리게 하기 위해 도구로 형제라는 용병을 고용합니다. 네, 원래 인간이었던 이 도구로 형제는 모종의 이유로 요괴가 된 케이스인데 곤조는 이 용병들의 강력한 힘을 확인한 후 엄청난 금액이 걸린 싸움판, 여기에 블랙불 클럽을 소집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벌들이었는데 이들이 베팅한 싸움은 바로 유스케 그리고 도구로 형제의 전투. 이 블랙불 클럽의 사쿠라 한자는 유스케가 이기는 쪽에 엄청난 금액 무려 72조 3,500억을 베팅하고 결국 유스케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네, 도구로의 형은 이렇게 신체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기로 만드는 요괴였고, 반면 도구로 동생의 키는 2m 54, 이렇게 헐크 수준의 미친 피지컬, 자신의 각성을 컨트롤하며 싸우는 요괴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구로 형제는 유스케에게 패배하지만 사실 이건 일부러 진 것이었고 이 형제를 고용했던 건 다름 아닌 사쿄, 바로 유스케의 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자신의 밑에 있던 도구로 형제를 보낸 것이었고, 유스케가 더 성장하길 기다렸다가 암흑 무술대회라는 큰 토너먼트를 통해 더 큰 재미를 맛보고 싶어 했던 것인데 5명씩 팀을 이뤄 참가하는 암흑 무술대회. 이 대회는 그야말로 요괴들의 쾌락을 위해 벌어진 무대였고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거는 죽음의 대회였는데 그렇게 유스케를 포함한 5명의 멤버는 이 암흑 무술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암흑 무술대회까지 이어지는 유유백서의 초반 스토리. 일단 이 대회의 스토리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번 실사에선 그 전까지의 이야기 어느 정도 각색 및 추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고편 틀어. かつて人間界と魔界は地続きだった。 여러 개의 두루마리 중 하나를 펼치고 있는 인물. 이 안엔 한 아기의 인생이 스르륵 펼쳐지고 처참하게 사망해버린 인간들. 人間界に忍び込んだ妖怪は人間を餌食にした。 바로 인간계로 넘어온 요괴가 인간들을 먹이로 삼고 있는데, 네, 이렇게 죄 없는 인간들을 짜부시켜서 자신의 식량으로 삼고 있죠. 浦飯祐介。 이후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남자, 바로 유유백서의 주인공인 유스케. 이렇게 피투성이의 피멍까지 된 유스케를 구하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제세동기까지 돌려보지만 그 옆에 이미 빠져나와 있는 유스케의 영혼. 이 장면은 원작에서 아이를 구하고 사망한 유스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까 그 두루마리를 펼치던 인물, 공갈 젖꼭지를 문 코엔마. 사실 원작 초반엔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부담스러웠는지 아예 초반부터 원작 속 인간계 코엔마의 모습, 꽃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망한 유스케는 영혼 안내자 보탄과 함께 이 코엔마에 불려왔고, 아이 보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異様なスピードで穴が広がっておる。明らかに人為的な力だ。 인간계에 발생한 구멍, 바로 인간계와 마계를 잇는 구멍을 막기 위해 주인공 유스케를 투입시킵니다. 다음 장면엔 도구로 형제의 동생, 그를 고용한 사쿄의 등장. 霊界探偵としての初指令を言い渡す。生き返れるんだから断る理由はないだろう。 요괴들은 이 마계 구멍을 통해 인간계에 침입하고 있었고, 유스케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 이 가운데 보이는 3명의 요괴, 원작처럼 고키, 쿠라마, 히이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는 미션. コエンマ様はあんたのために指導者を手配したんだから。 미션을 위해 유스케는 수련이 필요했고, 인간계에 존재하는 영역자, かかってきな。いいから体で感じな。鬼かよ。 겐카이 사범과의 수련을 시작합니다. 야, 이거 매트릭스잖아.強くなるんだよユウスケ。みんなを守るためにな。 그렇게 손가락으로 영역을 쓰는 기술, 겐카이로부터 영환을 전수받고, 알 수 없는 섬으로 향하는 배. 이후 첫 번째 임무의 요괴들과 조우한 유스케. 罠に誘い込まれたような嫌な感じがする。今回は平気で町燃やすような連中なんだろう。 다음 장면엔 도구로 형제의 팀인 카라스도 보이고, 자칭 유스케의 라이벌 쿠와바라의 등장. 이후 유스케의 속구 친구인 케이코, 보탄과 쿠와라바가 긴 터널 안에서 빤스런을 하고, 그 뒤에 쫓아오는 요괴. 上等だよ。お楽しみはこれからということです。 이후 자신의 검을 뽑아드는 히에이. 유스케는 결국 이들과 한 팀이 되고요. 이후 요괴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쿄. 천명은 폼 미쳤다. 後戻りはできんぞ。こいつは俺がやる。まずはウォーミングアップといこうか。 원작의 고증을 살린 도구로 형제. 갑옷 입은 요괴에 맞서는 히에이. 이 헬기장이 보이는 절벽의 건물에서 이 요괴들의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4명의 주인공과 맞붙은 도구로. 쿠라마는 자신의 시그니처 무기 장미 채찍을 뽑아듭니다. 배차장에서 또 다른 요괴를 날려버리는 유스케. 이어지는 도구로와의 전투. 도구로는 약 20% 정도 파워를 불리고, 쓰러져 있는 유스케의 사커키. 이후 카라스에게 장미 한 송이를 날리는 쿠라마. 야, 카라스는 남자냐 여자냐? お前たちに人間界の存亡を託した。 유스케는 레드월크와 고군분투, 히에이는 자신의 검을 통해 마계에서 온 요괴들을 썰어버립니다. 이후 겐카이 사범을 찾아온 도구로. 이들은 사실 50년 전 암흑 무술대회에 함께 출전해 우승한 팀이었고, 원작처럼 이 장면에서 겐카이를 찾아온 도구로는 그녀를 죽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엔 유키나를 납치한 곤조. 한 철창 안에 갇혀있는 유키나는 이 겁나 비싼 눈물을 떨구고, 무기로 몸을 변환시키는 도구로형 쿠와바라는 배때기에 칼을 맞았고, 장미줄기를 날리는 쿠라마. これが純粋な強さだ。 철을 반으로 갈라버리는 히에이. 순수한 힘을 보여주는 도구로. 아이 항마력 딸리네. とは違う。お前のは強さじゃねえ。 3대1로 맞대를 뜨는 주인공들. お前にはもう仲間など必要はない。 끝내 영환을 갈기는 유스케. 이후 풀파워로 각성한 도구로의 모습을 끝으로 유유백서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야, 흑염룡 보여주고 가. 일단 원작의 스토리가 많이 압축된 느낌. 이 4명이 바로 도구로와 싸우는 걸 보면 그 사이 사성수를 때려잡는 스토리는 아무래도 스킵한 게 아닐까 싶고, 지난 그 작품보다는 좋아 보이는 액션, 일본 감성을 많이 적신 느낌. 사실 유유백서 편으로 이 쿠라마는 진짜 기대가 컸는데, 아이 왜 Y2K가 쳐나오냐. 이번 드라마의 제작 기간은 총 5년. 아직 몇 부작인지는 미공개. 메가폰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감독 츠지카와 쇼 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다시 한번 이뤄진 일본 만화의 실사화. 이 작품은 과연 원작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유유백서는 오는 12월 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됩니다.